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영끌족들의 백기투항 때문에 아파트 경매가 쓰나미로 쏟아지고 있다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인데, 일단은 뭐 좀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방에서 오늘 4월에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권들은 좀 많이 살펴드렸는데, 경기권에서 이렇게 아파트 경매가 뭐 1000건 넘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또 처음이어서 요것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전국하고 이제 경기 아파트 경매 건수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전국이 3,534건, 요게 이제 3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3월인데 이게 지금 4월에 3,790건까지, 그러니까 전국 평균도 7.2%가 많아졌으니까, 특히나 지금 뭐 2월 대비해서 보면 2월은 한 2,500건 정도였던 게 3월에 3,500건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지금 3,800건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서 경매가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가 아래쪽에 지금 이 주황색 지금 그래프인데, 847건이었던 게 1097건. 와, 거의 뭐 1000건이 아니라 1100건이네요. 그러니까 800건대가 1100건대까지 늘어났으니까 결국 29.5%. 자, 갑자기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29.5%, 30% 가까운 경매가 폭발적으로 지금 한 달 사이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자, 경기 주요 지역의 경매 건수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평택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택 지금 삼성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삼성전자 뭐 다들 직원들 뭐 엄청난, 그렇죠. 자, 뭐 인센티브 받아서 지금 뭐 아파트 사고 그래서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 지금 막,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막 쏟아지는 동네, 특히나 뭐 GTX 또 AC 노선 지금 연장 호재까지 해서 아니 뭐 지금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평택에 지금 경매가 76건이었던 게 109건으로 무려 43.4%. 와, 거의 뭐 44%, 50, 거의 뭐 50% 가깝게 지금 늘어난 거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61건이 92건으로 퍼센트 뭐 비슷하고요. 고양 일산 서구도 45건에서 71건, 그 다음에 김포도 51건에서 71건, 파주도 46건에서 68건, 의정부도 40건에서 53건, 부천 원미 같은 경우에는 24건이었던 게 46건이면, 와, 여기는 완전 따블이네요. 거의 뭐 24건에서 지금 이런 거의 100% 가깝게. 자, 폭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경매가 지금 늘어나면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봤더니, 직방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한 거는, 자, 보유자들 이제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의 금융 부담. 최근에 엄청나게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 그다음에 유동성 압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근에 돈을 더 빌릴 때도 없죠. 뭐 예전 같으면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돌려막기라고 하나요? 이런 돌려막기 같은 것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지금 P2P 같은 이런 사금융 같은 뭐 마찬가지, 더더구나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업자 대출도 막혔죠. 자, 뭐 신용대출도 지금 막혀요. 모든 대출들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 부담,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유동성 압박, 결국 돌려막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로, 뭐 백기투항이라는 게 뭐 정말 손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자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정책금리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지금 올랐고, 더더구나 지금 뭐 이제 11일부터, 오늘부터죠. 지금 오늘부터 해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뭐 경기 12개 지역,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0.1%가 또 가산됐습니다. 오늘부터. 자, 그러면 지금 요게 E 방식인데 U 방식이나 T 방식 같은 걸 하면 또 0.1%가 가산됩니다. 그럼 30년 같은 경우에 정책 금리가 4.8%인데 0.1% 지금 만약에 규제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경기 지역 주요 지역 같은 0.1% 추가, 여기에다가 또 0.1% 추가하면 5%. 자, 30년 정책자금 대출이 지금 5% 금리대라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보통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1%에서 2% 초저금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제 이런 거 꿈 깨야 됩니다. 3%, 4%도 이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5%까지가 있는 상황이고, 5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5.1%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만기 360개월 내에서 뭐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생애 최초 4억 2천까지 대출이 되는데 5% 이자, 5% 금리를 적용하면 매월 225만 4천 원, 거의 230만 원 가까운, 야, 4억 2천 대출 받아서 30년 동안 매년 23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자, 굉장히 이게 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 쪽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높은데 6.91%예요. 거의 뭐 7%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5대 은행도 거의 7%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지금 한 뭐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야, 지금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된데 빨리빨리 빚내서 집 사자. 자, 그런데 이 6억까지 대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6억을 대출 받았을 때 30년 지금 상환하는 이걸 기준하고 연 6.91% 농협은행, 시중은행, 5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매월 395만 원. 와, 이게 뭐 그냥 400만 원이 매월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이 뭐 7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한 달에 뭐 한 600 못 받죠.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번 연봉 7, 8천이라 그래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그렇죠. 뭐 정말 이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매년 400만 원을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여기에다가 뭐 관리비다 뭐다 그러면 주거비로만 거의 뭐 한 달에 450만 원 가깝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꼬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직장의 문제, 뭐 사업장의 문제. 자, 이런 일은 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8.51%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8.51%로 30년 만기로 6억을 대출받았다라고 하면 매월 갚아야 될 돈이 460만 원이에요. 거의 매월 500만 원 가깝게 주거비로 지출이, 사실 뭐 관리비 한 40만 원, 3, 40만 원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월 내가 500만 원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800만 원 실수령이면 한 뭐 연봉이 한 9천 이렇게 되나요? 9천 1억? 한 1억 가까운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이미 뭐 인터넷은행에 이게 실제 뭐 지금 가상은 아니죠. 인터넷은행에 지금 8.51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시중은행도 앞으로는 7%까지 와 있기 때문에 8%,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1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매가 쏟아지는데 아까 평택 쪽에서 엄청나게 경매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평택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고덕 국제 신도시에 있는 이 고덕 파라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8억 9,700이 감정가예요. 8억 9,700이면 9억이잖아요. 자, 9억 감정가인데 지금 유찰되면서 결국은 6억 2,700, 한 6억 3천까지 내려와요. 30%가 지금 내려와 있는. 자, 결국은 뭐 이게, 뭐 9억 감정가에도 6억 이것도 지금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거 고덕 파라곤 같은 이런 뭐 평택의 이런 대장단지도 경매에 넘어왔나 봤더니 자, 2019년이면 지금 뭐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죠. 17년부터 시작해서 18년, 19년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 이분이 매수를 했는데 이때 한 3억 4,800, 3억 5천 정도 뭐 채권 최고의 기준이긴 하지만 3억 5천 뭐 원금은 한 3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받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받았는데 자, 결국은 중간에 또 한 18억 정도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사업 관련 대출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집담보나 이런 담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내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 뭐 그냥 이게 사업장만 날아가는 게 내 집까지 다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게 경매로 지금 넘어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자, 이것도 뭐 지금 고덕의 대장단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가가 8억 1,200인데 결국은 유찰되면서 30% 지금 낮아져 있고 최저 입찰가는 5억 6,80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 비슷하죠. 지금 30%씩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뭐 낙찰이 될까 말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근저당을 6억 3,800. 여기는 좀 세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6억 3,800씩 이렇게 세게 좀 뭐 영끌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풀로 아마 땡긴 걸로 보여지는데 자, 결국은 지금 이걸 지금 못 갚, 이건 지금 강제 경매로 또 누가 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풀로 그러니까 영끌을 했는데 그 영끌을 하면서 결국 이게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안 되면 뭐 개인한테도 이렇게 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영끌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풀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기고 또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사채라고 하죠. 개인한테 빌리는 뭐 이렇게 사채까지 땡겨서 완전 영끌을 했는데 결국은 이자를 못 갚으면서 개인이 이렇게 강제 경매를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내가 뭐 영끌했지만 내 집을 날리는 뭐 이런 상황을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국제 신도시의 뭐 디에트르 리베르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감정가가 5억 3,200인데 30 전부 다 그냥 유찰이네요. 그래서 30%가 낮춰져 있어서 5억 3천까지 갔던 게 3억 7천까지 지금 최저 입찰가는 내려가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근저당이 아까 5억짜리에 3억 3,700. 이 정도면은 이것도 거의 영끌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영끌 수준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거의 1년을 못 버텼네요. 지금 24년이고 25년이면 1년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결국 영끌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금이 지금 4억인데 이거 결국 이거 지금 뭐 안 된 거죠. 결국은 무너진 거죠. 1년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 에듀퓨레라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네요. 5억 5천까지 갔던 게 최저 입찰가가 3억 8천까지 내려가 있는데 자, 여기도 21년이면 이제 뭐 완전 최고 거의 꼭대기 막 이렇게 상승. 그렇죠. 상승 이제 마지막 어쩌면 상투를 잡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한 3억 정도를 땡겨서 여기도 좀 많이 좀 받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더 받았네요. 그래서 1억 2천을 추가 대출을 또 받았고 자, 그리고 또 받았네요. 또 추가 대출 2억 4천을 또 받고 이건 완전 영끌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땡기고 완전히 다 땡겼는데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네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2억 정도 들어왔는데 뭐 다른 것도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이게 영끌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못 버티고 최고가에 샀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 금호 어울림. 자, 요거는 꽤 어떻게 보면 한 3억 9,600 조금 낮은 금액의 아파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0%뭐 낮은 금액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죠. 2억 7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가 아파트든 뭐 10억 가까운 아파트든 이렇게 뭐 3억 9천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분도 지금 근저다 한 1억 3천 정도. 자, 이건 완전 영끌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자, 결국은 경매가 넘어왔는데 봤더니 1억 정도, 야, 1억을 못 갚아서. 우리가 보통, 야, 뭐 한 1억 대출 이걸 못 갚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이 꼬이고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뭐 지출 뭐 내가 뭐 질병 때문에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한 1억 정도 되는 이런 것들도 못 갚아서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파트 경매가 43.4%나 늘어나는, 자, 이런 이유가 지금 평택에 뭐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제 이자 부담 이런 것도 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좀 더 제가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면 뭐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면 내가 얼른 팔아서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한 금액에도 매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도 이자 부담이지만 완전 직접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뭐 그런 일들이 좀 덜하겠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아까 고덕 8학원 경매에 넘어왔었는데 평택 고덕 8학원 33평형이 21년 5년 전에 9억 8천까지나 갔습니다. 9억 8천까지 갔던 게 자 결국은 지금 19층이면 꽤 고층인데 4월 30일이면 가장 최근 계약이잖아요. 6억까지 딱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9억 감정가에 지금 뭐 30%에서 대충 한 6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낙찰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는 지금 이거 뭐 거의 38%까지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마이너스 38% 이런 폭락이 또 경매 쓰나미를 불러왔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고덕국제 신도시 제일풍경채 33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전 집값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9억 2,700까지 갔던 게 5억 4천까지 마이너스 40% 다들 상황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장당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장당 센트럴 33평도 마찬가지 21년에 5억 7천 6억 턱 밑까지 갔던 게 지금 3억 4천까지 그것도 뭐 18층이면 꽤 고층인데 마이너스 40% 자 이런 상황이니까 힘든 거예요. 동삭동의 평택 센트럴자이 4단지 33평형도 6억 8천까지 갔으면 7억이잖아요. 7억 턱 밑까지 갔던 게 4억 딱 턱걸이 하면서 12층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41% 충격적인 폭락거래가 나와 있고요. 서정동에 있는 평택 서정 롯데캐슬 44평형 6억 3천까지 갔던 게 3억 6천5백까지 마이너스 42% 아니 지금 6억이 3억이면 반토막이잖아요. 완전 지금 반토막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축백동의 우미린 레이크파크 33평 같은 경우에도 6억 2천까지 갔던 게 3억 2천7백 야 이것도 뭐 23층이면 초고층인데 마이너스 46% 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평택에서
마이너스 46%면 이거 완전 반토막이잖아요. 마이너스 50% 가까운 6억 2천이 3억 2천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뭐 5월 3일 가장 최근 계약인데 자, 지금 뭐 이렇게 아니 뭐 반도체 때문에 뭐 난리 평택 뭐 전부 다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안중읍의 송담리, 힐스테이트 송담. 뭐 힐스테이트 브랜드도 소용이 없어요. 24평형 4억 8천까지 갔던 게 2억 1천만 원으로. 5월 6일이면 지금 뭐 며칠 전에 19층이면 지금 초고층인데 마이너스 56%예요. 자, 결국은 이제 반토막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뭐 사례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동에 있는 주공 4단지 17평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이면 4억 턱밑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1억 4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5층 똑같은 층수인데 마이너스 64%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야 마이너스 30%면 야 큰일 났어. 이거보다 근데 더 떨어지겠어. 마이너스 40%? 아이 설마 이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아 이건 진짜 바닥이네. 어떻게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 그것도 수도권에서. 아니 그것도 뭐 지금 평택 같으면 삼성반도체에다가 GTX A노선 C노선 호재가 있는 자 이 난리난 동네인데 마이너스 50% 이하로 내려간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64%라는 충격적인 3억 7,500이면 4억 턱밑까지 갔던 게 1억대까지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기존 아파트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입주를 막 한 작년 9월에 입주했죠. 이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 자, 이 아파트 보면 우리가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분양가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7천만 원 마피인데 지금 이게 뭐 해보면 분양가가 한 4억 3천 정도로 보이죠. 4억 3천 분양했던 게 7천만 원 지금 분양가에서 7천만 원이 내려가서 3억 6천까지 팔겠다고 하는데도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9월 입주면 현재 5개월 뭐 한 4개월 뭐 이렇게 따지면 한 7개월 지났나요? 7, 8개월 지금 지났는데 자, 입주하고 7, 8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거를 못 팔고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편한 세상 브랜드에 한 916세대면 거의 1000세대 가까운 신축 아파트인데도 내가 분양가보다 7천만 원을 싸게 팔겠다는데도 못 빠져나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 이것도 9월에 입주한 이제 1063세대가 지금 이건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 같은 이편한 세상 브랜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3억 5천 지금 이 지금 매물을 보면 8천만 원 마피예요. 자, 결국은 이게 한 4억 이것도 한 3천 정도 됐겠네요. 4억 3천 다 비슷합니다. 분양가는 한 4억 3천 정도 됐었는데 결국 여기서 8천만 원을 깎아서 3억 5천에 지금 팔겠다고 하는데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뭐 9월이면 마찬가지 여기도 한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못 팔고 있는 충격적인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마 이 편한 세상 평택의 이 편한 세상인데 삼성반도체 있는데 GTX AC 노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겠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분양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재가 있고 1000세대가 넘어가는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여기는 올해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입주한 지 한 2개월 차 되는 완전 진짜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3억 7천짜리 매물이 있는데 마피가 8천만 원까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됐다는 얘기죠. 4억 5천. 야, 4억 5천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3년 전에 내가 4억 5천에 분양을 받으면서 설마 내가 삼성반도체 보고 들어가는데 GTX A노선 C노선 보고 들어가는데 이게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지라고 했는데 분양가보다
8천만 원이 내려가 있는, 사실 뭐 이 정도 4억 5천에 8천만 원 맞추면 거의 더블 계약금 포기에 가깝습니다. 뭐 엄청난 뭐 충격적인 4억 5천짜리를 분양가 4억 5천이 3억 7천까지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에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매각가율이 10억짜리가 뭐 이제 10억보다 뭐 만약에 뭐 11억에 됐다. 그러면 뭐 110% 이렇게 되는 거고, 10억에 되면 100%가 되는 거고, 이게 9억에 팔리면 평균 매각가율이 90%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평택 쪽이 매각가율도 떨어지고, 더더구나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마피까지 막 쏟아지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금 보면 매각가율이 3월보다도 지금 더 낮아졌네요. 지금 한 90%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3월보다 지금 4월이 더 낮아졌는데, 자, 90%라는 것은 10억짜리가 9억에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매각가율이 100%를 못 넘고, 지금 뭐 전국에서 매각가율 100% 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90%, 80%, 80% 아래쪽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영끌족들이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아파트 경매가 정말 쓰나미를 이루고 있고, 아무리 뭐 호재가 쏟아졌던 동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정말 대폭락하고, 또 새 아파트도 분양가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자, 3년 전 분양가보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버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이 뭐 좋아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무슨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뭐 이렇게 정말 라면 한 끼 또 맛있잖아요. 라면 한 끼 먹고 나면 또 힘이 나는데, 그래서 뭐 저는 삼양라면을 또 좋아하는데, 뭐 또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또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을 통해서, 이 링크를 통해서 또 들어와서 일부러 구매해 주셔서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늘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또 고가 제품 가끔 이런 것까지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참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